안녕하세요. 레베로 코리아 조장곤 변호사예요. 그, 최근에 선거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놀라운 선거 결과인데요. 얼마나 민주당이 오만하게 선거를 치렀는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는 뭐 대구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겨 마땅한 선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뭐 서울에서도 지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의힘은 사실 내란 정당 맞잖아요. 그때 뭐 제가 아직 서치는 정확히 못 해봤는데 국회 군인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 뭔가 국힘 지도부에서 의원들 당사로 부르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어요, 아직. 자, 어쨌든 내란 정당 맞죠? 그리고 나서 오, 장동혁 대표님 뭐 그런 분들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가려고 반성 없이 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한 사람들 많죠. 아마도 국힘에서 그런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한 국회의원분들은 뭐 아마도 안철수 의원님이나 뭐 양양자 의원님 같은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뻔뻔하게 지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서치 안 하고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가급적, 저는 변호사잖아요. 제가 이 레벨업 코리아 만들었던 이유가 뭔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나기가 좀 힘들다. 뭐, 우리 이번에 중앙일보 사태에서 보듯이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들에서 기사나 인터뷰가 되게 상업주의가 너무나 침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운영이 힘드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 뽑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큰 곳들은. 자, 그런데 그 콘텐츠는 사실 뭐 그다지 어떤 정파나 사주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사실 자기 유리한 말만 많이 하던 게 우리나라 기성 언론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는 그래도 상업주의, 뭐 정치색보다는 돈 버는데 이렇게 잘 했었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도산을 했네요. 이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된가 모르겠네요. 한편, 대형 어떤, 뭐 무슨 일부 큰 언론사들이 어떤 기존에 좀 방금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사주냐, 아니면 누가 사주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마치 그게 전체 선인 것인 양 보도하는 게 기성 언론의 일부 문제점이었잖아요. 자, 근데 유튜브들은 그냥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욕지거리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내고 뭐 사이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구독자 수 늘으면 막. 그래서 유튜브 저도 아주 많은 걸 구독한 건 아니지만 정말 콘텐츠 이렇게 깊이 있는 콘텐츠들 유튜브에 오히려 많잖아요. 자, 우리 큰 신문사들의 의학 전문 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하는 분들보다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마도 중앙일보에 변호사가 여러 분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껏 재판 계속하면서 현장감 있는 저보다 더 제대로 법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중앙일보 파산은, 아직 파산은 아니죠. 이제 회생 신청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좀 일상적인 용어로 파산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을라나? 우리 회생과 파산의 구별은 한마디로 잔존 자산이나 계속 영업의 가치가 지금 그냥 문 닫고 채권자한테 빚잔치 하는 것보다 더 크면 회생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긴 한데 이제 중앙일보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하는 거 그냥 제 유튜브는 보실 거면 좀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져주시고 들어주세요. 너 빨리 네가 거기 하고 싶다던 얘기 빨리빨리 하고 좀 빨리빨리 해. 이런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말이 많을 수는 있어도,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의미 없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믿어주시고 한번 끝에까지 쭉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법률사무소 하면서 제 방 한 켠에 이렇게 레벨업 코리아라고 만들어 놓고 가끔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다고 하죠. 세상은 혼자서 움직이기엔 너무 크다. 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을 한 명 한 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옛날에 내가 뭔가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자, 요새 양자역학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ICTK라는 회사에서는 양자 보안을 하고 있어요. 뭐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이 양자가 뭐냐? 양자 역학이 뭐냐? 저도 유튜브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런 거래요, 결국. 하나는 입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파장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저는 근데 이거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 우리 가만히 보면, 자, 우리 입자 파장, 우리 옛날에 뭐 아이언맨 나오는 이런 데에서 보면 뭔가 사고를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입자와 파장 막 어디 막 뚫고 지나가고 어떤 여자분이 괴로워하면서 뭐 그랬던 앤트맨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자,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론 아주 작은 물체는 입자로서의 성격보단 파장으로의 성격이 더 강할 수는 있대요. 어떤 부피가 커질수록 파장적인 요소는 아주 작아지겠죠. 자, 그러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파장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진 파장은 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파장, 결국은 저는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양자역학이 발견한 세계는 뭐 원자, 전자, 빛 할 거 없이
그리고 좀 커진 거라 하더라도 다 파장성을 가진다라는 부분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상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찰하는 시점에 그 상태가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측정값? 이건지 저건지는 뭐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그게 결정되기도 한다. 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완전하진 않고 정해진 건 없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가 본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세상은 너무나 커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게 있는데 그냥 저 같은 어떤 변호사가 혼자 이렇게 영상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그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작을 거라 생각해요. 자, 작지만 그래도 바르게, 제가 생각할 땐 바르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듣는 한 분에게의 영향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찍는 거 우리 애들도 아는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타로 카드랑 막 주역 얘기했는 걸 봤는지, 아빠 이상한 얘기 막 하던데 그런 거 하지 마.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어, 애들아. 그냥 나름 다 용기를 북돋기 위한 부분이기도 해. 이걸 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근데 오늘 얘기는, 어, 자, 그래서 양자역학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저도 그런 의미로 저희 아이들이 살 세상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위한 마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선거 얘기, 이번 선거 정말 황당하죠. 대표용지가 없는 상황. 정말 황당해.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빵에 계신 우리 윤 대통령의 어떤 문제의식이 맞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 자, 이제 거기 이제 동조하셨던,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17일째, 잠실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전자투표, 사전투표, 이게 과연 뭐고 어떤 게 맞는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 들어서 제가 13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 계속 했는데요. 인내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선 사전투표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거 사전투표란 건 뭐냐면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사전투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재자 신고하지 않고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가 사전투표 제도예요. 자, 이거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서 도입됐는데요. 그 취지는 2008년에 18대 총선 투표율이 46%였대요. 그래서 투표율이 너무 낮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2009년 7월 6일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대요. 자, 2012년에 법 개정됐는데요. 자, 이때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예요. 그래서 민주당 때 도입된 거 아니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고요. 사전투표 제도. 예를 들어서 군인들, 아니면
뭐 원양어선 타고 계신 분들, 해외 파병 나간 그런 분들, 필요한 분들은 정말 휴장소에 못 나가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죠. 자, 그래서 사전투표제도는 다 인정되어야 돼요. 한데, 우리 같은 사전투표제도 도입하는 게 맞느냐? 자, 아마도 효율은 높였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사전투표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부재자 신고하지 않고 일반적인 투표하듯이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하게 하는 하는 제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은, 아,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전투표 해놓고 그 투표함의 관리도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사전투표 넓게 인정해요. 자, 근데 이따가 제가 전자투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어떤 전통적인 우리 유럽 나라들 민주주의의 프랑스는 특히나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일 현장 투표 원칙으로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위임 투표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사전투표제도, 저는 사전투표제도 인정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저녁에 쿠팡 아니면 어떤 배달 앱 누르면 다음날 도착하는 나라잖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빠른 나라인데, 그렇게 우리 또 밤에 가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밤에도 불 켜져 있는 곳 많고, 안전한 나라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밤을 밝혀주고, 누군가 새벽부터 배송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 얘기는 휴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리고 사실 업무적으로 뭐 휴일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그런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정말 애쓰면 투표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조금, 우리 인간이니까 다들 사람이니까 하다 그냥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더 쉬고 싶은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면에선 웬만하면 사전투표제도 인정해서 그 투표하실 수 있게끔 넓히게끔 하는 거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지금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전자개표 한번 볼게요. 전자개표는, 자, 우리 그러면 태극기 부대, 이 말 참 불편한데요. 저 태극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 누가 만들었든지 어떤지 떠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부 어떤 단체분들이 어떤 가치를 자기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그렇게 타 세력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싫어요. 자, 그러긴 한데 그분들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18개 주가 종이투표고 21개 주가 전자투표를 해요. 전 사실 미국이 몇 개 주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요. 검색하면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네요. 전자투표 많이 한대요, 미국도. 자, 그런데 프랑스는 2003년에 도입했다가 2017년에 수개표로 전환했대요. 독일은 2009년에 수개표로 전환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위헌이라고 했다는데요.
자, 그 취지는 제가 아까 봤었는데, 일반 국민이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별도의 어떤 어려운 어떤 전문적인 이런 식견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독일 재판소의 어떤 취지였던 것 같아요. 취지였어요. 자, 지금 문구를 메모를 안 해놨는데요. 그런 취지예요. 국민 일반이 투표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 선관위 보내가지고 무슨 뭐 선관위 뭐 파일을 하드웨어를 좀 뜯으려 했다면서요. 뭐 확인하려고. 자,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국민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시잖아요. 아, 이거 씨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근데 그거 막 극우나 불안당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이. 왜냐면 그 말씀은 정당한 의혹 제기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자,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뭐 일단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되면 그거를 전량 유관으로 심사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선관위 사이트 돼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도 이거 왜냐면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저는 AI들 뭐 요새 뭐 서치가 AI니까요. 저는 뭐 좀 정확성을 많이 부여하는 AI부터 말을 잘하는 AI까지 폭넓게 사용하는 편인데,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하기 전에만 해도 아, 분류기 돌리고 다음에 확인하면 다 육안으로 확인하면 다 사전 확인 작업 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사실 저도 생각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리 사전투표 아니야. 전자투표 이거 한 다음에 투표 당선자 확인하는 시간이 대략 8시간에서 대략 4시간 전후로 바뀌어졌대요. 자, 이 말은 절차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투표지 전량 유관 확인하면서 어떻게 2분의 1로 짧아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뭔 말이에요? 투표 분류지 되면 육안으로 확인하면 마치 은행원 분들이 정말 뭐 그렇게 빠르게 돈 세듯이 막 이렇게 보게 되나요? 그러면서 누군가 보면은 봤으니까 이거 맞아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제대로 확인하자면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어야 맞는 거겠죠. 자, 근데 자, 이거를 뭐 또 기사 보니까 이거 전량 수개표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 선관위 위원들 많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근데 봐봐요. 수개표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사전투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말 돈이 없다 라고 하면 당일 수개표 하는 게 맞겠죠. 정말 돈이 없다. 우리 이 나라의 선거 절차 운영에 근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많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지만 나는 내 주변에 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투자나 이런 데는 돈이 막 넘쳐는 안 돼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에요.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정말. 그래서 돈이 너무 많다, 유동성이 많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불편한 마음이죠. 올라버린 자산, 불편한 마음이죠. 못 나가지고, 제가. 자, 또 딴 길 세려고 하는데, 자, 정말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면 당일 수개표 하는 게 맞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돈 없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야.
수개표하고 사전투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사전투표의 날짜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죠. 선거일에 임박하게. 우리 아마 주말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양일 다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넓게 인정하는 게. 그거 투표함 관리하고, 정말 이런 거, 적어도 우리 뭐 음모론 제기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근데 제가 기사 한번 서치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약간은 전자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실제 사례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재판까지 갔는데. 근데 그때 아마 민주당 이겼는데, 그 민주당 그 누락된 거를 반영해도 누락된 거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이 득표했던 건이긴 해요. 한 2,000표 차이로 이겼던가 했는데, 누락된 표도 한 2,000표쯤 돼가지고, 아,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 생각했었는데, 그 누락된 2,000표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았던 사례로 기억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좀 정리를 할게요. 사전투표제도 이거는 있는 게 좋다. 입법례적으로도 많이 인정하고 있다. 근데 전자개표, 이거 미국만 꽤 많은 주에서 인정하지 전 세계적으로는 수개표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경향적으로 전자투표 인정했다가 수개표로 돌아온 나라도 많다. 그래서 수개표를 주장한다 해서 뭐 찐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문제 제기라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그래서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게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두 당 모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뭐 아까 제가 모두의 국힘을 막 비판했던 거는 정말 비겁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요새 무슨 뭐 팬덤 정치 막 그냥 뭐 진영 갈라서 가지고 어차피 사람은 금방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막 뻔뻔하게 잘못해도 그냥 막 잘못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어차피 뭐 선거 끝나고 뭐 시간 자면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뭔가 전략적인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봐요. 그 세계에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건 아니고 나름 근거를 갖추고 제가 법학 법학자이자 법학 실무가로서의 어떤 의견 나름 정선되게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반드시 합리적이라 생각되진 않아요. 이거는 비용을 감안해서, 비용과 선거의 공정을 감안해서 인정을 넓히는 게 맞아요. 사전투표는. 하지만 전자투표, 이거는 지금은 먼저 분류를 전자적으로 한 다음에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수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정확성을 전자적으로 기계로 확인하는 게 맞겠어요. 이거는 약간 앞뒤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레벨업 코리아는 그냥 무조건 씹는, 무조건 막 의혹, 우리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게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민주당 쪽에서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저도 한때 좋아했던 화끈하게 정말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고 자 그런데 의혹을 뭔가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뭐 잠수함 아니면 뭐 다치를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 하셨던 분 있잖아요. 저는 비판은 하더라도 대안이 분명한 그런 얘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하는 말로 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영달만을 구하는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만약에 나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게 맞게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는 저희 레벨업 코리아 저 작은 간판을 달고는 저의 이익을 위한 저의 생각에 반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이고,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건강 챙기시고요. 지금 결국 세상 모든 일은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이 계속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그렇게 노력해 나갈게요.